반갑습니다.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의 팟캐스트 나이수다. 네, 오늘도 네, 두 번째 시간이네요. 네,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자, 박수 소리를 가누면서 여러분 몇 명 있는 줄 대충 아시겠죠? 지금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과 또 이렇게 청취하시는 분들을 해가지고 한 10여 명 정도 우리 지금 선릉 팟캐스트 스튜디오에 모여 있습니다. 자, 한 분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 옆에 계신 우리 옥지원 씨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지원입니다. 어느 당에 누구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당을 숨기려고 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최근에 당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부로 국힘의힘을 탈당하고 네, 새로운 선택이라는 금태섭 전 의원님이 이끄시는 당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당을 얘기 안 한 이유가 있었어요. 네, 주목을 더 끌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한 박자 치셨는데 좋아요. 그 새로운 선택으로 가신 이야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다 또 함께 하신 분 소개 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문열입니다. 저는 의정부시에서 왔습니다. 의정부시를 네. 강조하는 건 거기에서 지금 네네.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는 거죠. 네, 총선이 중요하신 분.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정부 이문열 기억해 주세요. 네,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힘이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정부에서 네, 다음 총선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신 우리 이문열 후보님 오셨고요. 또 마지막 한 분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인 송영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 네.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소개하는 곳에. 앞에 두 분 하시는 거 잘 보고. 강서구, 강서구 구민, 강조하시면서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법률자문위원 맡고 계시는 송영훈 변호사님까지 이렇게 우리 4명 또 모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코너 제목을 나이수다로 했었잖아요. 네. 나이수다로 만드는데 큰 공을 하신 우리 이문열, 우리 또 프로님, 우리 뭐 네. 호칭은 프로님으로 다 통일할게요.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뭐 다 우리 프로 정신을 갖고 하자는 의미로다가 네. 이문열 프로님, 자 나이수다 이거 제목 어떻게 코너 제목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죠. 그냥 네. 저 있다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정부에 이문열이 있다. 나 있다. 그리고 이 프로라고 정하니까 정말 좋네요. 성이 다 달라요. 네. 손 프로님, 옥 프로님, 그러네. 송 프로님, 이 프로님. 그러니까요. 굳이 이름 얘기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이문열 프로로 꼭 이름 붙여주세요. 이름 왜? 꼭 나 있다는 거 알려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코너는 나 있다. 우리 또 총선을 준비하고 또 젊은 정치인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이제 나 있다라고 알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물론 얼굴을 알리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죠. 목소리부터 일단 확실하게 알리고 보자라는 의미에서 팟캐스트.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사진이 떡하니 증명사진이 뜹니다. 떡하니 증명사진. 보통은 자연스럽게 프로필을 뜨는데 전 증명사진이 뜹니다. 우리 송영훈 특이하죠. 프로님도 네이버 치면은 나옵니까? 나옵니다. 떡하니 저는 그런데 증명사진? 그 첼리스트 송영훈이 더 먼저 나옵니다. 어떻게 네이버에 이름 좀 더 많이 쳐서 송영훈 변호사 이렇게 계속 쳐야 되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 돌리셔야겠어요. 드루킹을 돌릴 수도 없고 참. 요즘 댓글 코이 공작 지금 난리인데 드루킹 또 오랜만에 들어보네. 우리 옥지원 프로도 나와요 네이버에? 네, 저도 나옵니다. 최근 뉴스는 뭘까 궁금한데 우리 옥지원 치면은 최근 뉴스 뭐 떠요? 최근 뉴스 뭐 뜨나? 최근 뉴스 최고위원 출마했던 거 뜰까요? 그것도 뜨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실업급여 관련해서 이제 당정에서 좀 청년 여성 관련해서 뭐 좀 부적절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샤넬 그때 선글라스 실업이라고 달달한 뭐 이런 거 하면 실업 얘기해가지고 네. 논란이 됐던 그 그리고 실업급여. 뭐 청년 여성들은 뭐 샤넬 선글라스 쓰고 온다느니 뭐 이런 그러니까 실업급여 받아갖고 뭐 그런 거나 산다 뭐 이런 얘기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발하면서 쓴 글이 유난히 그게 그 중앙일보나 이런 언론지에 많이 실렸더라고요. 아니 뭐라고 반발할게요? 그래서 제가 청년 남성은 뭐 성실한 일꾼이고 청년 여성은 샤넬 선글라스 쓰는 된장녀냐. 왜 여자한테만 그래? 네, 이러셨구나. 네, 언제적 그 구시대적 남녀 갈라치기냐 이래가지고 제가 좀 일가를 했죠. 남녀 갈라치기 유명하게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이땡땡. 네. 대표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분. 네. 갈라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갈라치기 하지 마라 얘기했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분요 이모 씨 아들 모준석 씨 이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모 씨 아들. 그러니까 갈라치기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우리 옥지원 프로가 얘기를 했었군요. 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당 옮긴 거 네. 당 그 선택 어떤 선택? 새로운 선택. 새로운 선택 간 것도 기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곳이에요 그곳은? 여기는 이제 지난 4월 달에 이제 금태섭 전 의원님께서 이제 창당을 이제 발표하신 이후로 계속 이제 창당 준비 위원회로 있고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합니다. 아 지금 아직까지는 창준이 상태인 네, 거고 네, 이제 네, 네, 네. 다음 주쯤에 이제 발기인 대회를 하는군요. 화요일 날이 내일 모레입니다. 자 우리 금태섭은 이름 들어봤는데 옥지원 이름도 나 솔직히 들어봤지. 근데 새로운 선택이 또 누구 있어요? 지금 아직 뭐랄까 의원님들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하고는 아직은 조금 함께 하지는 않고 있고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청년이 중심이다. 네네. 네. 그럼 우리 옥지원 프로 말고 또 청년 누구 있어요? 아직은 대외적으로 이제 저희가 활동을 많이 시작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창당을 하고 준비 발기인 대회 하고 이러면 조금 더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옥지원 프로가 완전 인싸네 인싸. 새로운 선택의 인싸네. 아닙니다. 네. 당원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송영훈 프로와 이문열 프로는 혹시 다른 선택을 하실 새로운 선택이든 옳은 선택이든 모르겠지만 다른 선택을 하실 생각은 없나요? 제가 먼저 대답하나요? 누구든 먼저 애니어스. 하세요. 네. 다른 선택을 하려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네. 귀찮아서 못해요. 아 귀찮아서 못하겠다. 자리도 제가 있지 않잖아요. 네, 사실 저도 12년째 지금 13년째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한당, 미통당, 국힘까지 이렇게까지 귀찮아서 가만히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름은 계속 바뀌고. 네 그러네요. 제가 우리 근데 가끔 어르신들하고 술자리랑 버릇 없다는 얘기를 들어요. 왜요? 그 술자리 딱 앉아 있으면 다니면서 술도 권하고 해야 되잖아요. 안 옮겨.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그냥 술자리 끝날 때까지 앉아 그러면 안 있으니까는 되지. 뒤에서 있는데 어른들이 야 쟤는 뭔데 와서 인사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엉덩이가 네, 무거우시군요. 원래 무거워요 엉덩이가. 아, 가만히 여러분 있어. 지금 비디오가 안 나와서 그런데요. 이문열 한번 쳐보시면은 꽤 등치가 크십니다, 이분. 그래서 이문열 이름을 딱 검색하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도 이문열 작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 이기기 힘드네요. 근데 또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 그게 단점. 장점은 이름이 2명밖에 없어. 이문열이 흔하지가 않으니까 다른 이문열이 없어요. 손수조도 되게 하나야. 손수조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없을 것 손수조 같아요, 잘 분명히. 없어요. 그죠? 그래서 네. 생각해보니까 금태섭 네. 의원님도 그렇더라고요. 금태섭, 네, 옥지원도 되게 네, 특이하네. 옥지원도. 송영훈도 뭐 흔한 이름은 아니야. 그러게요. 송영훈. 네, 네. 네. 뭐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네요. 쩔쩔하네요 좀. 요새 첼로를 배워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유명하셔서.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수다 프로그램 하고 있지만 이 젊은 신인 정치인들한테는 인지도가 깡패잖아요. 맞아요. 인지도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이문열 프로 지금 총선 준비하고 있는데 인지도 올리기 위해서 뭐 좀 하고 있어요. 의정부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그냥 사람들한테 알리려면 그렇잖아. 알리려면 방송에 나가거나 뭐 그래서 알려야 되는데 안 불러줘 우리는. 왜? 속상하다. 중요한 당직을 안 줘. 당직. 중요한 당직을 안 줘 우리는. 당직을 좀 맞아. 주면 좋겠는데. 그럼 지역에서 사람들 만나봐야 유권자에 제가 볼 때 진짜 많이 만나봐야 3%? 그러니까요. 한 네. 몇천 명? 근데 근데 몇천 이게- 명은 어차피 맨날 모임이 많아. 너무 많아 지역에서. 늘 한 20년 동안 해와서 그냥 그분들 계속 관리하고 만나고 행사 있으면 인사하고 이게 다야. 새로울 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중전을 해야 되는데 안 불러줘요. 당직을 주는 거 있어서 네. 이제 국민의힘이 너무 좀 이렇게 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쓰는 사람 이제만 쓰고 뭔가 이제 어르신들 위주의 좀 인사를 하고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좀 청년들을 진짜로 좀 투자하고 이제 키우고 아직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장점을 보고 이끌어주고 이런 게 언젠가부터 좀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우리 중에 유일하게 당직을 갖고 있는 송영훈 프로님 법률자문위원 꽤 이거 중요한 당직이거든. 어떻게 뚫으셨어요? 최근에 연임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셨어요? 김기현 대표님께 제가 임명장을 받고 아직 잉크도 안 말랐기 때문에 저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안철수 캠프에서 활동했는데 받아줬어요? 우리 당이 그렇게 폭이 좁은 당이 아닙니다. 아니 나 안 받아주던데. 생각보다 좁습니다. 우리 송영훈 프로는 실력으로 입증받았나봐. 또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식으로 또 서울대 법대 나오셨잖아요. 네. 유능한 또 실력을 인정받으셔가지고 강 대표님하고 후배라서. 김기현 대표가 서울대 법대인가요? 서울법대 그래서 카르텔 아닙니까? 저기 대통령님의 후배여서 가능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온라인이시네. 대통령도 서울법대면 서울대 키워주나? 자, 학교 다시 갑시다. 서울대 법대 갔어야 돼. 아무튼 다 실력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일부 청년들한테는 사실 5%가 얘기했듯이 당직 너무 짜게 안 준다. 또 젊은 사람들 안 키운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5%도 사실은 김기현 캠프에 있었어요. 네. 우리 또 전당대회를 생각을 해보면 근데 당직 안 줬어요? 못 받았습니다. 뚱한 포정 또 나왔어 우리 송영훈의 뚱한 그래서 표정. 이사 가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었고
조금 그냥 솔직히 표현하자면 좀 기회가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뭔가 계속 헌신을 하고 뭔가 뭐 손수조 대표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도 좀 많이 고생을 좀 했는데 좀 고생의 아이콘인가요? 네. 고생 괜찮아요. 청년이어서. 아유 각자가 너무 다 힘들게 열심히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기회가 좀 잘 너무 안 보여서 네. 기회를 찾아서 기회주의자. 뭐 그런 욕은 제가 감수해야겠죠. 네. 와 이런 욕까지 이렇게 재밌게 욕 저 욕한 거 아니에요. 욕 아닌데. 재밌자고 한 건데. 옥프로는 또 이렇게 비판도 느껴질 수 있는데 네. 또 이렇게 바로 잘 이렇게 받아치시네. 저는 그 좋습니다.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옮기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남들이 이렇게 비판할 만한 비난받을 것이 뻔한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 남녀 갈라치기에 대한 얘기를 용기 있게 한다는 거, 이준석 까는 거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옥프로는 꾸준하게 자기 그게 소신의 정치인이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네. 네. 근데 선배는 안 키워줘. 아 속상하다 그죠? 맞아요. 네, 당해서. 그거는 좀 그 국민 뭐 저는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데는 안 있어봤으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만 이제 아니까 좀 그런 인재를 안 키워주는 거는 이번에 이제 내각 인선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30대 장관 뽑는다 해놓고 72세 유인촌 이제 장관 뽑고. 아 그분 72세나 되셨어요? 네. 유인촌 그분. 그 정도 전원일기만 되실 거예요. 생각이 났어. 네, 그리고 네. 이제 다른 두 분도 다 60대시고 그 전에 40대 장관 뽑는다는 그런 약속은 어디로 갔나?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인재가 좀 예, 보이지 않는다. 너무 창의성이나 네. 어떤 그런 부분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 송영훈 프로 좀 이번 인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게 유인촌 그리고 김행 그리고 신원식 네 여기 세 분이 지금 올라왔죠. 근데 그 내각 인선에 대해서 뭐 이제 생물학적인 나이만 갖고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72세이시긴 한데 뭐 첫날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거 보셨죠? 뭐 나이로만 생물학적 나이로 그렇죠. 많은 보지 생물학적 말자. 나이와는 다르게 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쉴드 치기에는 조금 너무 과거에 하셨던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도 뭐 나이를 떠나서 조금 많이 좀 MB 분이잖아요. 아 자전거 타고 출근한지 몰랐네. 자전거 탔어요? 자전거 타고 그 헬멧 쓰고 첫 출근을 하셨어요. 아 평소에 원래 그렇게 지내는 분이에요? 아니면 그날만 쇼한 거예요? 뭐요? 자전거는 원래 타는 것 같던데. 자전거로 아. 그렇게 감동을 크게 받으셨다고요? 아니 자전거에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뭐 생물학적 나이는 72세지만 그분의 외관이나 지금 뭐 행동을 봤을 오. 때는 70대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또 그것도 노력하기 나름이죠, 그죠? 네, 너무 하시는 무리한 분이세요. 쉴드인 것 같은데. 뭐 너 노력했다면 또 그것도 인정해줄 만하네요. 뭐 예. 우리 이문열 프로님은 또 인선 저는 어떻게 보셨어요? 유인촌 뭐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되죠? 후보자죠, 지금은. 후보자님. 장관 후보자. 후보자라고 하죠. 전 장관이셨고. 그렇죠. 네. 저는 좋게 봅니다. 어떤 정말요? 면에서요? 네. 어떤 면에서요? 네, 네. 지극히 개인적인 면에서.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이런 학연지원 오늘 뭐 저랑 같이 뭐 학연지원이. 이렇게 하시고 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아 그럼 유인촌 장관님이 또 우리 예. 동문이신 이문열 프로님 또 예. 끌어주십니까? 아니 이거 찾아가려고요 이제. 찾아가 보고 당직 받습니까? 찾아가 보고 아무것도 안 주면 안티로 돌아서려고요. 우리 옥지원 프로는 학교 어디 나왔어요? 갑자기 궁금하네. 저는 코넬 대학교를 아 나왔습니다. 코넬대 너무 좋은 데를 나와서 선배가 없는 거야? 근데 제가 몰랐는데 네. 금태섭 전 의원님께서 코넬대 로스쿨을 나오셨더라고요. 진짜요? 사전으로 갔네. 몰랐어요, 저 진짜. 이대 나온 선배님 어디 계십니까? 찾아봅시다. 아, 또 이렇게 학연지원으로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또 이어지긴 하네요.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또 이렇게 신변잡기적인 수다는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하고 오늘의 주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 이재명 단식. 예, 이재명 단식 지금 오늘로 18일째 지금 녹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 18일째 들어서고 있는데요. 박지원 그 의원이 제발 멈춰라 이제. 제발 멈춰라 이렇게 말리기 시작했고 뭐 문재인을 데리고 와서 문재인이 말려야 말려진다 뭐 이러고 지금 민주당 난리 났어요. 자 이재명 단식 일단 우리 법률가이신 우리 송영훈 프로 법률가적 시각에서는 이 단식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아니 전 법률가를 떠나서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해서 제가 너무 괴로워요. 네, 왜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래도 이제 정치권에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왜 하는 거냐고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알아야 내가 설명해 줄 텐데. 자 여기서 이유하시는 분 이재명 단식 왜 하는지 이유하시는 분 없어? 오늘 뭐 명분도 없어. 사과했긴 하셨는데 홍준표 전 그 시장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현 시장님. 예. 예, 예. 반창 투정하고 뭐 이런다고. 처음에 그랬죠. 뭐 반찬 투정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뭐 좀 전 사실 그런 느낌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좀 투정 부리는 게 아닌가. 투정 부리는 느낌. 네. 우리 옥프로는 어떻게 보여요?
저는 조금 뭐랄까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도 이재명 대표가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 윤 대통령이랑 김기현 대표가 아예 만나질 않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를 단식 전에도 지금 거의 취임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그거에 있어서 뭔가 한마디로 좀 범죄자 취급하고 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게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니까. 안 만나니까 그런 협치를 위해서 단식을 하는 거다.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나를 이그노어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 약간 그런 어떤 약간 시위라고 그러게요. 좀 느껴져요. 그러면은 네. 단식이 나를 잊지 말아요가 목적인 건가요?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네. 좀 그런 느낌도 느껴져요. 나를 무시한 냉대하는 저들을 향해서 나는 뭐 극단적인 그런 것도 느껴지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재명이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 인간미도 실종되고 뭐 협치 얘기 안 그래도 그럼- 하면서. 네. 그러면은 그 뭐랄까 단식을 안 할 때는 그저 냉대하는 거지만 거의 뭐 목숨이 그렇게 힘들어지는데도 냉대를 하면 완전 비인간적인 그 집단으로 국힘을 매도할 수 있잖아요. 아, 그 매도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그런 보이기 위해서. 어떤 그런 걸 좀 부각시키려는 시도로 저는 정치적인 시도로 읽혀요. 좋아요. 그럼 정치적 시도 의도 알겠는데, 근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왜 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 예전에 우리 정치인 단식이라 그러면 DJ 뭐 YS 떠올리기 쉽잖아요. 뭐 DJ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때 지방자치 지방자치를 제시가. 해라, 뭐 YS는 뭐 직선제 해라, 뭐 딱딱 뭐 부러지는 정치적인 목표가 있었는데 이재명은 뭔데? 뭘 위한 건가요? 이것도 좀 풀려야 되지 않나요? 윤석열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 그럼 윤석열이 어떻게 하면 안 할 건데요? 단식을 접을 본인의 건데요?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너무 개인적인 걸로밖에 그게 속내가 보이지가 아닐지. 않아. 네. 네. 언제 며칠 날 실려가시는지 이미 다 생각해놓고 하시는 게 아닌가. 아이고 실려갈 그 얘기 너무 때까지. 그 아유. 정치적 트렌드에 맞지 않아요. 아 이게 이게 무슨 언제적 단식을 단식입니까, 이게? 언제적 네? 단식이야. 그리고 이 단식이라는 게 곡기를 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모든 24시간의 것을 대중께 다 내어 놓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출퇴근 단식하고 있잖아요. 예? 들어가서 뭘 하는 줄 알 수도 없고. 예전에 YS가 이제 단식하고 할 때는 우리가 민주화가 안 돼갖고 독재 정권이었으니까 전두환 때니까 1983년도 이럴 때 그러니까 그 사람 목숨 내놓고 어떻게 이거를 자기의 그 뜻을 관철시킬 방법이었으니까 그렇죠. 내가 단식을 해서라도 내 목숨을 최후의. 걸어서라도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기부가 앞에 와서 고기 입고 막 유치한짓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 사람 나오라고 막 유치한짓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어차피 내가 뭐 바꿀 게 없으니까 내가 목숨 걸고 한다. 나는 계속 이제 고기 끊고 죽겠다. 죽겠다. 민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죽겠다잖아.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죽겠다 생각을 하는 그런데 거잖아. 이제 이재명 네. 대표를 보면은 살려고 하는 거 같아.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내가 사법 리스크도 있고 뭐도니까는 이걸 통해서 살아야겠다. 예.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단식 투쟁은 끝난 거거든. 제가 볼 때. 그러게요. 그거 잘못됐어요.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왜 그거가 큰 효과가 있었냐면 야 저러다가 김영삼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죽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 음. 그러니까 모두가 말렸거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여기는 박지원 뭐 전 국정원장이 각오했지만 야 이거 요식행위 하는구나 또. 그러니까 다 한 명, 두 그런 명 식으로 찾아가고 보여요. 해서 그만두고 이제 몰아붙이겠구나. 대중 뭐 이런 생각. 감동도 없고 명분도 네. 없다. 자신의 도덕적인 그런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된 사람이 하니까 감동이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런 정확해요. 깨끗한 사람이 무언가 어떤 목적을 외치면서 그런 결기를 보여준다는 것에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런 감정적인 감동을 이제 얻는데 그러게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중간에 그런 뭐죠? 그 자신의 그 구속 수사 뭐 이런 것도 껴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많이 희석돼서 정치적인 어떤 히어로익한 효과는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좀 어그로로 느껴지고 그러니까요. 그 네. 감동이 없다. 송영훈 변호사님, 송프로님, 우리 네. 영장 칩니까? 이재명 어떻게 됩니까? 뭐 구속영장 청구하겠죠.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해요. 그 정도면은 사실은 법원에 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은 받아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민주당이 이제 단식으로 또 결집을 해서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아 무조건 부결되겠지. 네, 제가 이 기회에 하나만 좀 충고를 드리면 민주당은 빨리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을 중단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요? 단식이 역대로 선거 패배 플래그예요. 그렇습니까? 선거 패배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네. 김대중 총재가 이제 평민당 총재 시절에 그 1990년에 13일간 단식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 선거 실시를 이끌어냅니다. 정작 그 다음에 지방의회 선거는 그 신민주연합당 당시 오히려 제1야당이죠. 거기가 신민당이 폭망했어요. 네네. 예, 전국적으로 대패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열흘간 단식을 했죠. 그때 막 폭행도 당하고 그때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드루킹 특검법을 얻어냈지만 결국은 지방선거는 또 전국적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9년에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했지만 네. 역시나 또 2020년에 총선은 총선 우리가, 폭망했죠. 참패를 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단식이라고 하는 게 할 때는 뭔가 대단하게 이렇게 결기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이게 선거에는 도움이 안 돼요. 아, 왜냐하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단식 계속 하셔라 이렇게 해야 아니, 됩니까? 민주당을 위해서 충고를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예. 아, 저는 네. 그 뭐지 그 총선 플래그라는 뭐 그런 것도 뭐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국힘이 위험한 것 같은데 총선은 민주당이 더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 어서 말려라. 예. 그리고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뭐 정중히 말린다 워딩까지 나왔어요. 사실 지금 뭐 목숨이 또 많이 또 위태로운 뭐 그 정도 상황이라고 해요. 뭐 누워서 못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그래서 어쨌든 뭐 명분도 없고 감동도 없으니까 어쨌든 그만하셔라라는 분위기가 대세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박지원 이제 의원이 문재인이 와서 말려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문재인 과연 와서 이재명을 말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송영 프로?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연 이 판에 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 깰 수도 있다고 낄 수도 생각해요. 있다. 지금 윤 정부가 완전히 그 민주당을 냉대하고 이제 뭐랄까 적으로 돌리는 판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비명 뭐 친명 이게 지금 갈린 상태인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면은 그게 결합돼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완전히 이 계기로 하나 되는 그런 모멘텀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이 등판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총선 이길 것이다. 아니 뭐 네. 총선을 저는 이기는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뭐 아무도 안 저는 지금 네,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될 않을까. 수 있다. 네. 이문열 프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저는 안 등판 온다고 봐요. 안 올 것이다. 네. 문재인은. 그게 네.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대통령을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차이입니다. 어떤가요? 네. 감이 없는 거야 이재명. 감이. 누가 단식하면 움직일 줄 알지만은 네. 우리 윤 대통령 스타일상 꿈쩍도 안 하지. 아, 윤 대통령, 윤석열 네. 대통령. 꿈쩍도 안 하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단식을 꿈쩍 안 잘못 하고. 시작한 거야 이거는. 하면 효과가 있을 줄 알았지만 그냥 배만 고파.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었어. 그러니까 문재인을 끌어들이고 싶지만 문재인 네. 전 대통령이 안 움직여요. 자, 나는 현안에 이렇게 이제 뭐 안 오겠다 해가지고 약간 아니지. 거리 두는 개인의 건가요? 안위가 중요하니까. 개인의 안위가 거기에 중요하니까. 잘못 꼈다가 다음 타겟으로 그럼. 빨리 올 수가 있어 자기 차례가. 적당히 손절을 그으면 네. 이재명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저는 네. 이재명의 시간이 지나면 사실 이재명은 우리 송프로 말했듯이 어느 정도 그 범죄가 입증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 가면 문재인의 시간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문재인의 저는- 탈법적인 초법적인 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문재인에 대한 이 평가의 시간, 사법적인 평가의 시간이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이재명 그 수사 왜 이렇게 진척이 느립니까? 한동훈 장관이 왜 못 넣는 거예요 이재명을? 한동훈 장관은 부를 수도 없고 자 송프로님 대신 법률자문위원 대신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너무 넣는 거예요? 질질하니까 이거 아니, 무능한 저기- 거 아닙니까? 계속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버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방탄을 남용하는 게 문제가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자는 게 이제 국민 여론의 대세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년 네. 반이 지났는데 이쯤 되면 좀 한동훈 장관님께서 조금 약간은 좀 느리신 것이 아니죠. 아닌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검찰의 수사는 충분히 됐다고 보여지고 다만 민주당이 계속 다수 의석을 점하고 방탄하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방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번에 또 부결할 거야. 네. 나는 민주당 지금 저 하는 짓을 그렇죠. 봐서는 분명히 또 부결시킬 거고 지금 이재명은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어요. 생각해 보시면 단식 전에 비명의 목소리가 조금 득세했거든. 근데 지금 어디 간지 없어.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가 차는 것은 그 단식장의 출석부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민주당은 똘똘 지금 이제 그 내부 단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위한 단식이 아니라 뭐다? 민주당 결속을 위한 그렇죠. 단식이다. 그래서 의원들 명단 다 적고 있고 심지어 그 젊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까지 거기 가서 찔찔찔 울더만. 저 요리 잘해요. 뭐 회복식 만들어 드릴게요.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저는 그 민주당의 미래가 다 박살났다고 봅니다. 저는 그 지금 윤 대통령께서 이제 지지율이 좀 30% 초반대로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것이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왜 윤 대통령 뽑았습니까?
그 민주당의 폭정, 그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런 거를 싹 밀어버릴 어떤 그러면 속 시원하게 그렇죠. 이렇게 밀어버릴 그런 탱크 같은 그런 이미지 그것 때문에 뽑은 건데 네네. 지금 1년 반이 되도록 아직도 이재명도 그 이런 표현은 좀 그 죄송합니다만 처리 못했고 처리반이 네, 처리반입니까 지금? 문재인도 네. 처리 못했고 지금 네.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걸었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정치적 모멘텀이 그러게요. 이렇게 수그러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근데 네. 뭐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그런 공약을 그리고 특히 청년층, 특히 청년 남성층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뭐 여가부 폐지라든지 뭐 그런 것도 사실 말만 해놓고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를 했던 그런 공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다양한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당에는. 근데 여러 가지 지지층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쉬워. 조금 네. 더 탱크 같은 모습을 보여달라. 네, 시원하게 하든가. 네. 네. 아, 뭐 우리 그 이런 게 이문열 있어야지. 이런 게 프로는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어떻게 뭐 하고 있다 평가하십니까?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하고 있다 네, 봅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다만- 작으세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는데 다만 아쉬운 게 아쉬운 건 이게 뭐 노동 시간이 69시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 그건 너무- 했다가 뭐 이렇게 처리하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홍보가 잘 안 돼. 스킬적인 면이 좀 아쉬워. 예. 이게 본인 좀 던졌다가 잘 미리 반응 안 사람들한테 좋으면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네. 납득이 된 상태에서 발표를 하면 되는데 너무 빨리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반발을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잘 이해 못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막 훅 들어오는 진짜 느낌? 매주 69시간 일하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닌데. 제대로 홍보가 부족한 네. 것이 아쉽다. 그러면 또 다시 고려해 보겠다고 에이. 또 철수하시잖아요. 그 모습이 홍보만 조금 구린 게 안타까운데. 아니라 아젠다가 구려요. 아젠다 자체가 구리다. 네, 예. 그 노동개혁 뭐 한다 했지, 교육개혁 한다 했지, 뭘 했냐고요. 네.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 근데 뭘 했냐고 묻기에는 네. 지금 좀 그 아쉬운 그 순서가 좀 바뀐 감이 있는 게 네. 그 말씀 좀 아쉬운 게 그 지금 의석수가 워낙 소수당이잖아요. 지금 네, 민주당이 워낙 여전히 소수당. 169석을 가지고 네, 있고 여소야대. 민주당계 무소속 뭐 기타 정당 합하면 여전히 180석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 그렇죠. 180석 핑계로 도대체 언제까지 낼 거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이제 이걸 바꿔야죠. 자, 이 지금이 완전 터닝 포인트다. 이제 이건데. 자, 좋습니다. 우리 시간이 벌써 30분 정도 지나가 가지고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어쨌든 이재명 단식은 명분 없고 감동도 없고 퇴로도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이 여소야대 국면을 빨리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 그 탱크 같은 정책을 확실하게 시원하게 밀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아주 고리타분한 각오 한마디씩 들으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뭐 출마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또 그 외곽에서 또 열심히 뛰시는 분도 있는데요. 자, 각자의 그 각오 한 번씩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우리 옥프로. 네, 저는 새로운 선택에서 국힘에서 제가 내려고 했으나 내지 못했었던 그런 청년 여성의 목소리를 담고 또 나아가서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이 둘 다 저는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상식적인 목소리, 정말 청년들이 지금 MZ 세대들이 하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문열 프로님. 네. 저희 지역이 이제 의정부 갑인데 이게 이제 아마 경선을 할 듯해요. 그래서 이제 당원 모집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당원을 이렇게 열심히 모집을 하니까 내가 가입은 해주는데 꼭 경선에서 이겨야겠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겨도 본선에 너무 힘들다. 아, 지금 본선이 분위기가 힘든- 민주당이 너무 지지율이 이제 험지다. 우리 당에 비해서 높기도 하고 네. 우리 지역이 또 20년 동안 계속 민주당이었었고 지금도 세고 험지네요. 그러니까 굳이 네. 네가 경선에서 이겨서 본선 가서 시간과 돈을 까먹고 상처받고 해야겠니? 아, 현실적인 라고 얘기다. 진짜 현실적이에요 사람들이. 네네네. 네가 달라니까 내가 다 가입해주고 하는데 야 잘 생각해봐라 그러거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것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내가 또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묵묵히 그냥 지는 싸움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질 때 지더라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끝까지 가는 이런 플레이어들이 있으니까 또 국민의힘이 험지에서도 그럼요. 네, 또 굳건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송프로님. 네, 저는 강서구민이고요. 지금 10월 11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보다도 일단은 보궐선거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궐선거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강서구를 다시 민주당이 통치해도 좋은가? 그런 문제의식이 이제 제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보궐선거가 언제죠? 10월 11일입니다. 10월 11일. 예. 와,
한 달도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죠. 거네요. 예. 분위기는 좀 어때요? 좀 전해주신다면요. 뭐 5대 5라고 봐야 되겠죠. 아, 네. 예,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예. 오늘 지금 녹화 기준으로 오늘 그 강서구청장이 후보가 정해졌죠. 예, 김태우 후보가 경선에 후보로. 승리해서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아무튼 그래서 과연 이제 강서구를 12년 동안 내리 통치했던 민주당이 1년 만에 또 다시 강서구를 통치해 좋은가?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또 그 민주당 후보는 이제 경찰에 오래 계셨던 분이에요. 경찰청 차장을 하셨는데 경찰 행정과 또 도시 행정은 많이 다르거든요. 네네. 그 지방 행정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할 시행착오 뭐 여러 가지 염려가 돼요. 그래서 강서구민 한 사람으로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 역시 동두천 연천에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지역민들 많이 만나고 있고요. 또 특히 경기 북부도 경기 북부 쪽이거든요. 저희가 경기 북부에는 여성 정치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말 여성 정치인이 이렇게 지역에서 열심히 이제 닦아서 한번 당선되어 보는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우리 팟캐스트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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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열이었습니다. 나이스다. 나이스다. 나이스.